네, 안녕하세요. 윗빌딩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수동에 나와 있는데 바로 뒤에 있는 곳이 크래프톤이라는 대표적으로 아는 게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죠. 이마트 성수동 부지였죠. 그 1조 2200억에 평당 1억 9천 그 금액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총 5개 필지로 돼 있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앞에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건설 좀 조합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경찰분들이랑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촬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서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 80%를 좀 인센티브를 더 받으셨다고 해요. 건축하는 설계사가 그 데이빗 치퍼필드 형님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모레퍼시픽 사옥을 지으셨던 분이에요. 용산에 또 아모레퍼시픽이 랜드마크성이 강한 건물이잖아요. 수동에도 그런 좀 복합 문화 공간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랜드마크성 건물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대로변 기준으로 해가지고 젠틀몬스터에도 사옥을 좀 짓고 있죠. 디자인이 진짜 정말 너무 화려하던데 과연 지어지면은 어떤 건물이 나올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성수동의 건물을 총 6개 필지를 매입하셨어요. 메가박스 1435억에 매입을 하신 평당 2억 4천만 원 주고 이 지금 성수동이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건물들이 좀 매각이 되고 상권이 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실까요? 젠틀몬스터에서 하고 있는 F&B 사업이 누데이크라고 성수동에도 들어왔습니다. 컬러를 좀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빨간색 벽에서 MZ세대 분들이 항상 좀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외국인 분들께서 웨이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하지원 씨가 건물을 투자한 사례가 있어요. 그 건물도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2020년도에 하지원 씨가 좀 투자를 한 매물인데 신축돼 있던 빌딩을 매입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평당 1억 2천만 100억에 좀 매입을 하신 사례입니다. 하지원 씨가 매입했을 때는 성수동이 그렇게 부흥하진 않았었어요. 잘못 샀다, 비싸게 주고 샀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싸게 산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봤을 때는 싸게 잘 매입을 하신 것 같고 하지원 씨 건물 옆에 있는 이제 좌측에 있는 저 건물 같은 경우가 올해 24년 4월에 평당 1억 4천만 원 해가지고 12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고 2층 같은 경우는 수선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3층은 주거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후에 신축을 위해서 좀 건물을 매입하신 것 같고 일본식 음식점이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장사가 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성수동 메인, 연무장길 메인인 이제 소문난 감자탕 요 앞에 나와 있는데 이 감자탕 집이 원래 정말 웨이팅이 길거든요. 지금도 웨이팅이 있긴 한데 오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평일 낮 시간에 나와 있다 보니까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감자탕과 부쉐론 명품의 조합 쿠킵 원탑입니다. 감자탕과 부쉐론이라니 이런 또 콜라보는 처음입니다. 한번 연무장길 메인 한번 보시죠. 뒤에 보이는 건물이 24년도 3월 달에 80억에 평당 2억 1,800만 원 수준의 거래가 됐던 사례입니다. 대지 면적이 37평에 연면적이 31평이에요. 건물이 31평밖에 안 되는데 이 건물이 평당 2억 1,800 해가지고 80억에 거래가 됐죠. 매각하신 분이 14년도에 8억 주고 매입을 하셨어요. 평당 2,100만 원 주고 사셨는데 10년 만에 80억이 된 거죠. 8억 주고 샀다가 80억이 되는,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림막이라는 카페가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선의 좀 임대를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무장길 메인 같은 경우는 2억 초반에서 2억 중반 이 정도 시세가 좀 형성이 돼 있고 오늘도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와 이게 서울에서 가장 좋은 상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락피쉬 언더웨어라는 저 건물도 11년도에 평당 1억 2천만 원 해가지고 매각을 하셨어요. 저 락피쉬를 운영하시는 곳이 성수역 바로 앞에 대로변에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해가지고 사옥으로 지어놓은 사례가 있는데 그 건물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파워스토어 같은 경우가 평당 기본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다고 해요. 주세, 일세 이렇게도 받고 있는데 메인 입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임대료가 5천만 원 정도가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파업 때문에 더 거래가 활발하게 잘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청에서도 요즘 말이 많다고 해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힙하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봐도 힙한 상권이라고 느끼는데 그 원인은 아무래도 옛날 건물에 외관을 살려놨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아서 더 많은 관광객들과 MZ분들이 많이 찾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23년도 4월에 거래를 했던 사례인데 이 건물주분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편스토랑 편의점 레스토랑이라고 해가지고 어남선 씨죠. 류수영 씨의 건물이고 좋은 위치에 잘 매입을 하셨지만은 또 박하선 씨도 결혼을 성공하셨잖아요. 여러 가지로 부러운 부분이 많은 분입니다. 66억 평당 1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통 임대를 주고 건물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연무장길 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전에 왔을 때 키스 매장이 오픈을 안 하고 있었는데 좀 오픈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오늘 웨이팅이 이미 끝났다고 합니다. 아예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그런 매장입니다. 압구정 로데오에서 슈프림이 월 매출이 16억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여기 키스는 월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 돼가지고 한번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수동 같은 경우는 한국의 브루클린이라고 하잖아요. 벽돌로 좀 건물을 조성했을 때 용적률이나 아니면 건축할 칠 때 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벽돌로 되어 있는 건물이 아주 많습니다. 무신사가 매각했던 사례가 있어서 한번 가보실까요? 무신사에서 19년도에 매입하셔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매각을 한 사례입니다. 평당 2,700만 원, 110억에 매입을 하셨는데, 이게 등기부상에는 또 220억으로 나와 있고 실거래가는 110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을 해서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마스턴 자산운용사한테 23년도에 1115억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안에는 무신사에서 다 직영으로 쓰고 계시고 1, 2층은 오프라인샵, 무신사 스탠다드라고 하죠. 강남에도 있고 홍대에도 있고 주요 상권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신사가 2원 캠퍼스, 2투 캠퍼스 해가지고 다른 또 토지들을 매입을 했죠. 총 5개 필지 정도를 매입을 하셨는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금 확보를 위해 건물을 매각하시면서 3,500억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셨다고 해요. 앞으로 또 무신사가 어떤 건물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스튜디오 사업과 공유 오피스 사업 또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이라고 해가지고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었는데, 이렇게 큰 기업이 될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저도 무신사를 많이 애용하는데 앞으로 더 큰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개 공지가 있으면서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분위기를 연출시킨 것 같아요. 되게 힙하신 분들이 많이 앉아있다 보니까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하면서 한 번씩 또 다 쳐다보시는 것 같고,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무신사라는 브랜드를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18년도에 평당 5,70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260억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22년도에 건물이 6월 달에 준공이 났는데 7월 달에 바로 1,200억에 매각을 한 사례입니다. 평당 2억 6천만 원에 매각을 하셨는데 투자를 엄청 잘 하시는 분이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엔터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건물 규모가 외관으로만 봐도 으리으리하거든요. 또 안에는 어떻게 됐을지 되게 궁금한 건물이고, 여기도 아까 무신사처럼 보시다시피 공개 공지가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놀러 오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휴식을 하기 좋은 공간을 마련해놨다 보니까 한 번씩 건물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락피쉬 웨더웨어라고 아까 연무장길에 있었던 그 브랜드가 매입을 한 건물인데, AU 브랜즈라고 해가지고 2015년도에 평당 3천만 원 해가지고 두 필지를 매입하셨습니다. 앞필지와 뒷필지를 동시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33억, 32억 해가지고 65억에 매입을 하셔서 16년도에 이렇게 멋지게 신축을 하셨습니다. 평당 3천에 대로변과 이면을 끼고 있는 양면도로에다가 매입을 하신 거는 너무 잘한 투자 같습니다.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지상철이 다니다 보니까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요. 사무실로 쓰시게 되면 좋은 위치죠. 요 AU 브랜드 대표님이 정말 선구안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게 요 앞에 아우디 서비스 센터가 있는데, 이 건물이 24년도 4월에 또 매각이 됐습니다. 평당 1억 4천만 원 해가지고 2천억에 좀 거래가 됐거든요. 땅이 크다 보니까 토지 평당가 기준으로 좀 저렴하게 매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아우디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신축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대형 빌딩이 나올지 너무 궁금해지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요 아우디 앞에는 중앙감속기라고 최현석 셰프님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나와 있는 곳이 템버린즈랑 디올, 명품 브랜드가 처음 들어오면서 되게 화제가 되면서 이제 핫플레이스가 된 곳이죠. 템버린즈가 어딜 가나 있는 브랜드긴 한데, 여기는 건물이 되게 특이해요. 거의 뼈다귀 컬렉션이라고 하죠. 이제 상층부를 아예 털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층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분들이 좀 대다수예요. 지금 이 앞에 보이시면은 디올 건너편에 계단이 있는데 힙하신 분들이 많이 앉아가지고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시고 날 좋을 때 문화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젠틀몬스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스메틱 브랜드 템버린즈와 디올, 지금 옆에도 뷰티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디올 매장 같은 경우는 좀 재미있는 게 건물주분이 옆에 있는 건물도 다 가지고 있어요. 디올 건물 같은 경우는 저 땅을 사서 지은 게 아니라 건물만 본인들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등기상 소유주가 택시 회사가 원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택시 회사가 땅을 가지고 있고 건물은 디올에서 지은 겁니다. 지상권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월세는 약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좀 형성이 돼 있다고 들었는데, 건물주분한테 요 내용이 나온 게 없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이쪽에도 제니 씨가 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앞에 있는 신사동 제니는 엄청 핫한 포토존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줄 서서 사진을 찍진 않더라고요. 디올이 있어서 그런지 앞에 보이시는 건물
건물이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투자한 건물인데, 이게 전에 건양피역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가죽 공방이 좀 있었던 곳인데, 이렇게 건물을 사셔가지고 화장품 브랜드를 마케팅 하시면서 직접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모레퍼시픽이 뭐 용산에도 사옥이 있지만은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3년 5월 달에 320억, 평당 2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고요. 저번에 왔을 때는 여기가 좀 보라색으로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노란색으로 바뀌었네요. 또 비타민 하면 노란색이 생각이 나는데 잘 컬러를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아모레퍼시픽 건너편에 있는 건물인데, 논픽션이라는 브랜드가 입점을 하네요. 여기가 이제 엄지현 씨가 투자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건물인데, 15년도에 평당 2,900만 원 해가지고 15억에 매입을 하셨다가 5년 정도 보유를 하시고 2020년도에 41억 2천만 원 해가지고 평당 8천만 원에 매각을 했던 사례입니다. 또 그걸 사신 분이 2022년도에 또 79억 7천만 원 해가지고 평당 1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합니다. 매수하신 분도 돈을 벌고 엄지현 씨도 돈을 벌고 엄청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엄지척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연무장길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유동인구가 인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촬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가로수길보다 도로 넓이가 한 4m 정도 더 넓은 것 같은데, 역시 이 정도 도로 넓이는 돼야 상권이 확실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변으로 팝업스토어나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F&B가 더 많긴 하지만은 패션 브랜드나 뷰티 브랜드 입점을 해 있다 보니까 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제가 이 편으로는 아틀리에 길 그쪽을 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